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볼 자료는요. 제21대 대통령 선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전투표 첫날에요. 아, 네. 그 투표용지 외부 반출 논란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신촌동 투표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선관위는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정당들 반응은 어땠는지. 네. 이게 왜 논란이 됐는지 그 핵심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투표 절차상의 어떤 허점이 선거 공정성에 대한 우려로 확 이어진 거니까요. 한번 파헤쳐 보시죠. 사건이 그러니까 2025년 5월 29일 사전투표 첫날이었어요. 서울 신촌동 주민센터 투표소. 네. 자료를 보면 그때 관외 사전투표하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나 봐요. 줄이 너무 길어서. 아, 맞아요. 관외 투표는 좀 절차가 더 있잖아요. 봉투에 넣고. 네, 그렇죠. 근데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랑 그 회송용 봉투 이걸 그냥 손에 들고 투표소 밖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유튜브 생중계 같은데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저런. 심지어는요, 투표용지 들고 나가서 식사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었다, 뭐 이런 보도까지 있었어요. 이게 좀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인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네, 바로 그게 문제의 핵심인데요. 선관위 설명을 들어보면 당시에 관외 사전 투표자들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몰렸다고 합니다. 아, 예상보다요? 네. 그래서 본인 확인하고 투표 용지랑 봉투까지는 받았는데 정작 기표할 기표소가 부족했던 거죠. 아, 기표소가 부족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대기줄이 투표소 안을 넘어서 건물 바깥까지 막 길게 늘어선 거예요. 처음에는 기표소가 6개였다는데 나중에 부랴부랴 7개를 더 설치해서 총 13개로 늘렸다고는 해요. 맞습니다. 그 점은 선관위도 바로 인정을 했고요. 대국민 사과까지 발표했습니다. 사과를 했군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관위의 최종 입장은 이거예요. 투표 마감하고 다 확인해 보니까 발급된 투표 용지 수하고 회송단 봉투 수가 정확히 일치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실되거나 외부로 빼돌려진 투표지는 없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없었다. 하지만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당신도 지적하셨지만 과정 자체에 큰 구멍이 있었던 거죠. 게다가 그 투표소 건물에는 CCTV도 없었다고 하고요. CCTV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현장 관리를 선관위 직원이 직접 한 게 아니라 그 지자체 공무원들이 맡고 있었다는 점도 나중에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정치권 반응이 정말 뜨거웠겠는데요. 자료 보니까 국민의힘 쪽 반응이 상당히 격했던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윤재욱 총괄선대본부장이 있어서는 안 될 일,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죠. 네. 특히 안 그래도 사전투표 관리에 대한 불신이 큰데 이래서야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지적하면서 지난 대선 때 논란이었던 거 있잖아요. 아, 그 소쿠리 투표요? 네, 맞습니다. 그 투표지 임시로 바구니에 담았던 사건, 그 소쿠리 투표 사태까지 다시 꺼내 들면서 선관위 신뢰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한 겁니다. 그냥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거죠. 어제 사전투표 과정에서 투표용지 외부 반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투표용지를 들고 밥을 먹고 온 유권자도 있었고 이 과정에서 신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선관위가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많은 국민들께서 사전투표를 불신하고 계시고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대한 불신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사태로 큰 무리를 빚었고 부정 채용, 부실 업무, 자기 식구 챙기기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해도 부족할 마당에 이래서야 국민들이 선관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니 아무리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해도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참관인 교육 강화, 불시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철저하게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소쿠리 투표까지 언급하면서 불신을 더 강조했군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기존에 있던 선관위나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장동혁 당시 상황실장은 아예 속구리 투표보다 훨씬 심각하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고요. 또 이미 투표지가 전국으로 발송된 상황이라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비판도 했고요. 그럼 대책 같은 것도 내놨나요? 네, 그래서 참관인 교육을 더 강화하고 예고 없이 현장을 방문 점검하겠다 이런 감시 강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발하면 정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고요. 일부 의원들은 선관위에 직접 항해 방문하기도 했죠. 선관위는 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투표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게 없다. 우리를 믿어달라. 이게 선관위의 일관된 답변입니다. 어제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된 것에 대해서는 선관위도 잘못을 인정했고 국민께 사죄를 했습니다. 이것은 속풀이 투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투표용지는 이미 전국의 선관위로 다 발송되어져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도 없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선관위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으면 그 투표함은 선관위 의결을 거쳐서 보관했다가 다른 법적 조치를 한 다음에 해당 선관위로 보냈어도 충분했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선관위의 행태입니다. 국민들께 믿고 문제가 없으니 우리를 믿고 사전투표를 해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은 어땠습니까? 여기 자료에도 역시 우려를 표명했다고 나오는데요. 네, 민주당도 당연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당시 조승을의 수석 대변인이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실망스러운 장면이었다 이렇게 논평했고요. 네. 그러면서 주권자가 선관위를 불신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선관위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촉구했군요. 사실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를 좀 제대로 좀 해야 되는데 매우 안타깝고 아쉽고 실망스러운 장면들이 어제 많이 드러났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부실한 관리가 주권자들이 선관위를 불신하게 만드는 상황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선관위는 어제 범했던 잘못을 잘 평가해 보시고 오늘부터는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선관위가 제대로 된 선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또 촉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국민의힘하고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고요? 네, 약간 결이 다른 지점이 있는데요. 선관위의 관리 부실은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유권자들에게는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달라고 독려하는 메시지를 함께 냈다는 점입니다. 아, 비판은 하되 이게 투표 불참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 이런 경계심이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선관위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적 입장은 양당이 비슷한데 국민의힘이 불신을 키워드로 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갔다면 민주당은 관리 개선 촉구와 함께 투표 참여 독려, 약간 이런 투트랙으로 접근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당신도 아마 느끼시겠지만 같은 사안을 두고도 각 당의 어떤 지지층이라든지 정치적 계산 같은 게 좀 깔린 메시지 전략의 차이가 보이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양당 모두 이런 선거관리 부실이 유권자 신뢰를 해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었고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사전투표 첫날 신촌동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밖으로 나가는 참 이례적인 사건이 있었고 선관위는 관리 부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정치권의 아주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네. 특히 국민의힘은 과거 소쿠리 투표까지 거론하면서 강한 불씨를 드러냈고 더불어민주당은 우려를 표하면서도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였고요. 이 자료들을 통해서 이 사건의 전말 그리고 정치권이 어떻게 다르게 반응했는지 그 맥락을 파악하셨을 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 선관위는 결과적으로 분실된 투표용지는 없었다 이렇게 밝혔지만 사실 이런 절차상의 허점 자체가 이미 존재하던 어떤 불신들, 특히 사전투표나 선관위 운영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문제죠. 과연 공식적인 사과나 해명 이런 것만으로 한번 무너진 신뢰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선거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는 거죠. 유권자의 근본적인 신뢰를 다시 쌓고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무엇이 더 필요할지 또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